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맨몸으로 다시 일어선 서민 갑부.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노숙자 생활 7, 8년 하다가 나 대충 따져도 한 25억은 넘는 것 같아. 독한 노력 뒤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값진 보상이 뒤따랐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서 그래도 될까 포기조차 할 수 없는 희망 고문. 서민 갑부들도 피해가지 못한 코로나19의 한파.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지금 자초 직전까지 갔었어요. 풍랑을 잘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란 없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서민 갑부 3인방. 주변에서 사람들이 참치가라고 그래요. 참치가 헤엄을 치다가 헤엄을 안 치면 그때가 죽은 거래요. 저도 스톱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찾고 움직이고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1년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상천외한 노하우가 지금 펼쳐집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캠핑장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이분? 캠핑장엔 어인 행차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으로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홍돼지와 일심동체 출장 바비큐 요리사 최낙근 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홀릴 준비가 되어 있다. 넘치는 열정으로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불태웠죠. 야외 음식 전문가 경력 20년 차고요. 한근, 두근, 따끈따끈 최낙근입니다. 정해진 방법 따윈 없다. 출장 요리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거 다 해드려요. 골뱅이 무침부터 소세지 야채 볶음, 유산슬, 탕수육. 그 중에서도 낙근 씨를 갑부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우와, 돼지 엄청 크지? 돼지 엄청 크지? 돼지 봐. 압도적인 비주얼에 입이 딱 벌어지는 홍돼지 바비큐입니다. 완전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 침 떨어지려고 입에서. 인삼과 대추, 밤, 마늘을 넣고 11시간 동안 구워내 비주얼은 기본이고 먹는 재미와 건강까지 살렸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오픈. 이런 건 체면 불구하고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소금이잖아. 소금이잖아. 양지가 이렇게 양지 전분이 있잖아요. 기름기가 쫙 빠지며 담백함이 더해진 갑부표 바비큐. 야외 활동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 성수기로 연 매출은 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년 들어와서 서서히 가부가 부러지더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연말까지 꽉 차있던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이곳엔 낙근 씨와 아내 둘만 남게 됐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나는 여기저기 사채 빌려도 되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다 느꼈던 거니까 직원들이 스스로들 퇴사를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19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고 퇴직금에 3개월치 월급을 챙겨주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제 개인 통장까지 다 털었으니까요. 회사에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제 거 담보대출 받은 거 마이너스 통장
다 털어서 줬죠. 2월 매출이 90%가 줄어들며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낙근 씨.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잖아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지금 자초 직전까지 갔었어요. 풍랑을 잘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다시 돌아올 직원들을 위해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캠핑장에 대체 뭘 배달하는 거죠? 이건 바비큐 아닌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확 뜯어서 드셔보세요. 껍데기도 맛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와. 대박이다. 여기저기서 감탄사 연발. 이거 봐봐, 이거. 야들야들한 속살에 이렇게 마음까지 흔들릴 일인가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회사에서 시켜 먹었다는데 저도 한번 먹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먹고 싶었어요. 야, 이거 다 먹었네. 바비큐는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이죠. 바로 입으로 직행. 얼른 먹어봐봐. 누가 뺏어갈세라 너도 나도 먹기 바쁩니다. 맛있지? 진짜 너무 맛있다. 마성의 바비큐로 사람들 혼을 쏙 빼놓더니 이번엔 또 뭘 하는 거죠? 깨진 거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사장님이 하세요? 이거 이 캠핑장 제 거예요. 언제 캠핑장까지 접수하셨대요? 그러고 보니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캠핑장. 코로나19로 공장 증축이 무산되며 공터 활용에 대한 고민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자택근무가 많고 아이들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대면 만나지 않는 공간을 되면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여름 두 아들과 함께 손수 캠핑장을 꾸민 낙근 씨. 주변에선 무모하다 했지만 그에겐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캠핑장 하다가 안 하신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주워온 거예요. 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막 배달대행업에서 고기 팔았던 그 화로였던데 요거는 최하 그래도 한 15년 된 거예요. 텐트부터 테이블까지 지인 찬스를 이용 발품을 팔아 구해왔는데요. 이곳에서 작지만 강력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보일러 켜서 한 5분 뒤면 그만 따뜻해지실 겁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당일 캠핑장을 운영한 결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만실이고요. 저희가 딱 10개거든요. 딱 40명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그래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며 빠르게 입소문을 탄 결과인데요. 오픈 한 달 만에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온이 잘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수시를 이런 것도 시키셨나요? 기차 하나 주문할게요. 예? 기차요? 그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네. 한 여기까지 도착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기차를 섭외하러 간 줄 알았더니 장작과 씨름 중인 낙근 씨. 엉뚱한 행동은 여전하시네요. 한나무 소개하는 거예요. 기차 달려가려면 나무 소개해야 되잖아요. 발판하고. 연료로 쓰일 장작을 쪼갠다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기차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나라로 안내해 줄 듯.
위풍당당 매력을 뽐내는 기차.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 마음에도 단단히 불을 지폈습니다. 기차 하면은 왜 또 옛날 어렸을 때 저희 기차 타고 뭐 이렇게 뭐 먹어가면서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색달라요. 본격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출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아니 그런데 고기는 왜 넣는 거죠? 설마 무임승차? 고기 굽는, 바비큐 굽는 기차예요. 낭만을 싣고 달리는 바비큐 기차라니 발상 한번 기발한데요.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갑니다. 고철값 주고 가져와서 다 뜯어내서 다시 이제 조립하고 용접하고 보강하고 숱한 실패를 발판 삼아 서민갑부로 도약했던 그이기에 두려움은 사치일 뿐. 기차 출발합니다. 낙근 씨의 꿈을 싣고 멈췄던 기차가 다시금 달리고,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전했던 역사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한 걸까요? 아, 그거 참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요리사로 변신한 낙근 씨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서빙까지 일당백이 따로 없습니다. KBS 기차 도착했습니다. 물개박수에 이어진 플래시 세례. 이런 환대가 또 있을까요?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서 거의 많이 타거든요. 이렇게 직접 구워 주시니까 되게 전문적이고 먹기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비큐 한 점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오우, 이분 먹을 줄 아시네요. 라면과 김치, 고기, 삼합인가요? 이거 바삭한데? 먹여주는 거 안 돼. 아, 이게 부위마다 바삭한 데가 있고, 부드러운 데가 있고. 안에 있는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되게 살코기가 부드러워요. 참나무 향과 육즙이 살아있는 바비큐는 손님을 부르는 1등 공실이 됐습니다. 또 바삭했구나.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좀 떨어져서 가족끼리만 고기를 구워 먹고 하루 잠깐 놀다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게 당일 캠핑장이에요. 이럴 때 남들보다 앞서려면 출장 뷔페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베큐를 현장에서 해주는 거죠. 낙근 씨의 삶을 다시 가슴 뛰게 만든 터전. 오늘 저기야 돼지 몇 마리야? 12개예요. 12개. 네. 주문이 12개나 들어왔다니 갑자기 대형 행사라도 잡힌 걸까요? 망치질 끝에 난데없이 해체 쇼가 이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죠? 3일 동안 냉장 숙성한 돼지를 통째로 구워내는 게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요? 매출이 토막 나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통돼지도 내가 토막 내서 팔아요. 아,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통돼지를 찾는 이가 뜸해지며 바비큐를 토막내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통돼지 바비큐를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작게 만들어서 택배를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대신 가족 단위 손님을 겨냥한 겁니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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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소금에 이어 올리브 오일 마사지까지. 딱 나왔을 때 껍데기를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뜨겁게 나가다 보니까 습이 차서 바삭하게가 안 돼. 그 대신 이게 가서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게끔
다 조각을 내드리고 손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6등분한 돼지에 일일이 칼집을 내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데요. 믿고 찾아주는 고객이 있어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70도씨의 저온에서 6시간 동안 은근히 익혀주면 끝. 들어는 왔나? 갑부에 숨겨진 비밀 병기. 통돼지, 아니 6등분 바비큐. 황금빛 자태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따끈하게 손님상에 오르기 위해 당일 배송이 원칙. 낙근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아빠 오늘 3개 들어왔어. 아빠 오늘 10개 들어왔어. 근데 뭐 하루에 50개도 나가고 100개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조금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 2019년 매출의 30%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낙근 씨. 뭔가 또 사고를 칠 기세죠? 아빠 또 그거 왜 꺼내와요? 참나무 자르면 톱밥이 너무 많이 남잖아. 그걸 이용해서 훈연향을 입히는 거지. 고장나 방치된 기계를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데요. 통돼지 한 마리를 화끈하게 구워주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기계를 그때 메리스트 만들었잖아요. 12마리짜리 기계. 아니면 저희 도약 못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비큐 구이의 1등 효자와 10m 대형 꼬치 장비까지 메르스 사태 때 취득한 특허 기술만 3개. 곤두박질 쳤던 매출을 단시간에 끌어올린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는 연기로 고기를 익히는 훈연기. 서구에선 이미 대중화된 조리법으로 비싼 비용을 주고 기계를 사는 대신 직접 개조하기로 한 건데요. 참남은 톱밥을 태워 연기를 가두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기가 구워지는 온도가 150도만 넘어도 잘 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위기를 이겨내며 단련된 특유의 맷집으로 돌파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낙근 씨. 이번에도 흥행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분명 입고 끌어가나? 뭐 상장부터 없지? 근데 목살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도 안 했지?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기 필요 없고. 안 들어가도 괜찮네. 아내의 극찬이 더해진 훈연 바비큐 맛은 어떨까요?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냉정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정당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나도 이렇게 빨리 고칠 줄 생각 못했어. 잘했다. 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뒤쳐져요. 이 코로나가 내일 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쪽빛 희망이 넘실대는 동해 앞바다. 11번의 사업 실패 끝에 킹크랩으로 다시 일어선 양승철 씨가 2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살이 꽉 차 있는 것들이 있고 살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 와서 만져보면은 전체적인 걸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들어온 최상급 킹크랩을 공수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도매 창고를 찾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그의 지하 창고에 저장된 킹크랩만 3,000여 마리.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큰손답게 스케일부터가 남다릅니다. 킹크랩 월드죠. 저희 왕국입니다.
킹크랩은 몸속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뺀 뒤 고온 스팀기로 20분간 쪄냅니다. 이 순간 배가 고픈 건 저뿐인가요? 순식간에 손님상에 나갈 채비를 마치는데요. 촉촉하면서도 향긋한 게살. 이것이 바로 킹크랩의 위엄이죠. 그 마법에 이끌려 개눈 감추듯 먹어치웁니다. 이런 살들이 다 꽉 차 있어서 저는 다른 데도 가봤지만 여기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원래 송년회 그 비용 예산 한계가 있는데 이 집은 가격이 싸서 다행히 저희가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매출입니다. 510만 원 조금 나왔는데요. 보통 평일날 나온 매출이고요. 이제 주말 되면 아무래도 좀 매출이 더 올라가요.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연 매출은 약 25억 원. 코로나19 이후 그의 매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하 킹크랩 월드부터 찾았는데요. 어쩐 일인지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요. 개가 없어요. 많은 물량을 확보해두던 2018년과 달리 손님이 찾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돼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아 생긴 현상. 킹크랩이 유유자적 수조를 거닐던 평범했던 날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개는 좋은데 손님이 없네. 300kg, 100여 마리의 킹크랩이 지상의 수조로 이동하고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하는 승철 씨. 연말연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식당 내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한 판에 예약도 하나밖에 안 잡힌대. 7시. 원래 여기가 그냥 쫙 깔려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메르스, 사스 뭐 예전으로 치면 IMF 때보다도 지금 더 심한 거죠. 겨울철 별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예정이 110만 원. 하루 손님도 5테이블이 전부인데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더니 매출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승철 씨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이것저것 다 같이 해가지고 이게 밀키트 세트처럼. 밀키트? 밀키트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손님을 잡기 위해 포장 판매 형식을 도입. 과거 찜만 쪄주던 것에서 업그레이드해 집에서도 근사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만 나갔죠. 어떤 거요? 여기 이렇게 2개. 아, 그 3개만? 네, 이렇게만. 그리고 그거를 스트로 박스에 넣어서만 나갔어. 근데 그렇게 10몇 년을 장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포장이 늘어나면서 좀 더 포장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전복장과 연어 샐러드 등 곁들임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던 라면과 비법 장도 담겼습니다. 그냥 한 세트가 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퀵 서비스를 비롯해 방문 포장과 택배까지 전국으로 뻗어나가며 판로가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변화의 바람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저희 밖에는 생각도 못 하고요. 거의 이제 집에서 이제 시켜 먹죠. 탱글탱글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킹크랩. 아들 생일을 맞아 주문한 식사는 대만족입니다. 집에서 먹는 건 생각도 못 하고 가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이거 한 분을 빼놨네요. 상향이 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어렵게 일군 터전을 다시 이룰 수 없었던 승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장 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연구했습니다. 킹크랩 이제 포장할 수 있는지 찾아보다가 형이 좀 제일 괜찮아가지고 찾아보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6kg, 7kg씩 시켜가지고 포장해서 가져가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벤트 된 거 찾아가고. 이벤트 당첨되고 해서. 이벤트 당첨은 또 뭐죠? 좋은 건 함께 공유하자고요. 이번에 이제 신년맞이 뭐 행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또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올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벤트 한 걸로 증정해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냥 무료로 공짜. 지점별로 15명을 추첨했다니 새해부터 운수 대통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신년맞이 포장 할인 이벤트도 있고 노래나는 이벤트도 있고 SNS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10kg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료 증정이라더니 계산은 왜 하는 거죠? 그냥 이벤트 그것만 가져가기 좀 그렇고 맛있었으니까 더 해서 먹자 해서 키로는 회원은 더 저렴하게 키로당 10,000원씩은 제가 할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 일반 포장 가격보다 킬로그램당 10,000원이 저렴했는데요. 이래서 뭐 남는 게 있을까요? 회원분들이 또 그걸 또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관계 유지가. 그냥 특별하게 혜택을 드리는 거죠. 충성 고객을 확보해 입소문 전략을 활용한 것. 그 결과 6개월 만에 모인 회원수가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선 당장은 마진율이 사실 주는 게 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회원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수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이거는 오히려 소통하는 충성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방송도 한몫 톡톡히 했는데요. 낙지를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하시죠? 집에서 킹크랩을 키우는 유쾌한 일상을 공개하며 애완동물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홍보 방향이라든지 알리는 방향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요즘에 가 대세다. 그러면 나도 하자.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 있잖아요. 킹크랩.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진짜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근데 왜 천둥 번개가 쳐서 전기가 다 나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네. 한 50% 이상만 좀 올라가도 다행이다 했는데 거의 예전 매출의 한 70%까지는 따라왔어요. 근데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사실 지금 시국에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감사할 따름이죠, 뭐 좀. 급락했던 매출은 SNS 홍보 덕분에 다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워하기보다 쓰러지더라도 맞서 싸우며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 믿는 승철 씨. 그런데 킹크랩을 갑자기 왜 오븐에 넣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나 20, 30대는 다양한 맛을 또 찾거든요. 그냥 찐 요리만 계속 먹는 것도 사실은 놀려하실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맛을 찾으려고 버터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 15분간 구워내는데요. 직화구이를 시도했다 고배를 마신 뒤 무려 4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킹크랩 치즈버터 오븐 구이. 장사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부드러운 게살과 쫀득한 치즈의 만남.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퍽퍽하지 않은데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줘가지고 딱 저희 나이대를 연령을 공략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작은 날개짓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개구리가 웅크리고 있다 한 번 뛸 때 다시 뛸 기회를 보듯이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뭐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어요? 큰 결과물이 됐던 작은 결과물이든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이게 지금 나쁘자고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다 그게 시너지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달린다는 세 번째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카프 제작팀인데요. 네? 뭐라고? 뭐? 어디서 왔다고요? 서민카프 제작팀에서 왔는데요. 아, 서민카프? 아, 반갑습니다. 버려진 헌옷을 돈으로 만드는 강성수 씨입니다. 아! 이거 다 내 돈이야! 돈을 굴러봤어. 돈에 굴러봤어. 돈에 굴러봤어. 내 저금통입니다. 이 통이 내 저금통. 매일 저금통 속 돈밭을 구른다는 유쾌한 이 남자. 시작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돈을 드리죠. 제가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다 드립니다. 불러주는 것은 어디든 달려가. 오빠야. 큰 웃음을 주는 건 기본.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치 곤란한 헌옷을 수거하며 돈까지 주어 주부들 사이에선 슈퍼스타 부럽지 않답니다. 저희는 버리면 다 그냥 쓰레기고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수거해 가시면서 돈도 주시고 아줌마들을 왜 좀 한 푼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소치 않게 반찬값도 되고 괜찮아요. 아이들 간식값도 되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네요. 딱 피자 한 판 네, 값같습니다. 피자값 나와서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빠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 주기만 하셨잖아요. 네. 혹시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오늘은 보자 대충 계산해도 오늘은 마이너스 410만 원 마이너스예요. 서민갑부 초유의 마이너스 매출 사태. 아, 저희가 마이너스 갑부 찾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돈 버는 방법, 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또 내일부터 알려드린다니까. 매일 돈을 뿌리면서 돈을 버는 남다른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심상치 않은 기류 속에 대형 집게차가 난입하고 애지중지 모은 갑부의 저금통 속 물건을 모두 드러냅니다. 오늘 저금통을 비우는 날입니다. 오늘 한 9톤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으로 따지면은 한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창고를 깨끗이 비우는 날이 곧 통장을 두둑히 채우는 날이란 말씀. 근데 각 나라별로 수출이 나가는 거죠. 컨테이너에 배를 짜서. 일주일에 2번 동남아 지역 국가로 헌옷을 수출하며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출길이 막히며 창고 가득 옷더미가 방치된 상황.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요즘에 같이 이쪽 계열로 돈 벌던 사장님들이 무역 단가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한 7, 80%는 문을 닫은 상황이에요.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일거리가 밀렸어요. 옛날에는 정말 돈이었는데 요즘 정말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다 내 똥이야 이래야 되나? 잠시 고민에 빠진 그의 선택은 똥도 돈이다!
어쨌든 난 이걸로 먹고 사니까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수입도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똥이든 돈이든 내가 만들어서 써보지 뭐. 그 능력 기대가 됩니다. 미지급 급여가 눈덩이처럼 쌓이며 해결책 찾기에 고심한 성수 씨. 시행착오 끝에 방법을 찾았다는데요. 밖에 나와 있는 이 보따리는 뭐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헌어사인 X입니다.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영상통화를 시도. 안녕하세요. 요거 무게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이세요? 네, 15kg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봉지 더 있어요. 보이세요? 네네. 네, 15kg하고 12kg하고 합 27kg예요. 네네. 제가 입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대면으로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영상 통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또 그냥 이제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이제 계좌번호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입금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좀 아까 12kg, 15kg, 2,700원. 그냥 헌옷이니까 좀 치워주라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 치워드리는 거예요. 낯선 이와의 접촉을 꺼리는 이들이 늘며 언택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수거 방식입니다. 오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배추하신 분먹이 요건가요? 네, 이만큼 준비해주시고. 어머니 요거는 헌옷이라고 그냥 담아 놓으신 네, 거고 네. 요거는 신발 가방이신가 봐요? 네, 이것저것. 중고라면 무엇이든 수거한다는데요. 그나저나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더니 이것도 무슨 상황이죠? 보상 판매하신다고 빼놓은 아이템들이구나. 보상 판매라니 알 수 없는 행동만 계속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역 가격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헌옷은 정말 단가가 없어요. 요즘에 100원 정도 사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런 것들 다 좋은 옷인데 100원에 주려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건 따로 모아주시면 어머니들한테 최대 1kg당 2,000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헌옷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아스나 뭐 이런 라벨이나 뭐 데트나 라벨에 따라서 연차가 다 보여요. 저희는 요게 뭐 한 5년 됐다 뭐 10년 된 거다 뭐 수거 후 전문 검수팀이 오염이나 하자 유무를 체크한 뒤 돈을 지급하는데요. 헌옷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봤을 때 100% 통과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9kg거든요. 요것만 18,000원 되는 거예요. 우와. 원래는 얼마엔? 원래는 900원이죠. 예뻐요. 와, 감사하네요. 예상치 못한 횡재, 한박 웃음이 절로.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28,000원 나왔습니다. 아우, 잔돈 있으시면 2,000원만 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고기 사드셔야겠네요. 그나저나 수출길도 막혔는데 이 많은 물건을 꽁꽁 싸매고 있을 것도 아니고 대체 어쩌려는 건지 의구심만 커져갑니다. 누구 말했네? 왔어요? 네. 일찍 오셨네? 네. 물건 보러 왔어요. 우리 서 팀장님 저기 계시니까 일단 절로 갑시다. 익숙한 듯 창고 2층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는 두 사람. 여느 의류 매장처럼 옷이 진열돼 있습니다. 대구 쪽에서 구제하고 총판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 너무 잘 팔아서요. 잘 팔아가지고 가끔 이제 물건 조금 컨디션이 빠지거나 이러면 와서도 이제 또 좀 사가시고. 원래는 이제 동전 노래방 운영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팔아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노래방에 걸어두고 팔던 구제 옷이 그를 살릴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거 신발 랜덤 박스로 좀. 랜덤 박스 내가 하나 그냥 만들어드려 볼까? 네. 랜덤 박스는 또 뭔가요? 나도 눈 딱 감고 그냥 한 줄로 담아보겠어. 한 줄로. 하나,
별다른 고민 없이 진열된 신발을 무작위로 담는 성수 씨.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이거 신발 10개만 담아야 되는데 오늘 일단 11개 담았어. 박스가 작네. 이 정도 구성이면 뭐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네. 일단 남는 거 드세요. 아이, 남는 거 없어도 뭐. 신발만 무려 11켤레가 담겼습니다. 셀럽들을 상대로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거나 또 온라인상으로 옷이나 이런 신발 가방 아이템들을 잘 파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걸 뭐 장당 아주 좀 저렴한 단가에 10장씩 묶음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면 집에서도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없던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한 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다 이렇게 다 뜯어서 아이템 좋은 애들은 이렇게 뽑아갖고 수거해온 옷들을 일일이 검수해 상품성이 있는 물건만 따로 분류하는데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낸 걸까요? 지루한 보물찾기를 끝내주는 기대에 찬 외침. 과연 그 정체는? 채널A. 뭐야? 진짜 채널A 로고가 맞습니다. 아니 채널A도 옷을 만들어? 야, 호연출 하나 입어요? 여름에. 잘 쓰겠습니다. 오, 그건 먹겠는데? 동호회에 가입해야겠네요. 다시 찾아온 긴 침묵의 시간. 뭐야? 와, 신봤다. 뭐야? 옷만 좋으면 돼. 이거 지퍼가 이렇게 말썽이어서 버렸나? 몽골 땡땡? 이거 비싸요, 이 브랜드는. 이게 원래 정가하면 얼마짜리인 건가요? 이거 아이템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냥 1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유명 브랜드의 구스다운 패딩도 랜덤 박스로 직행합니다. 보시면 네. 명품 라인. 아, 명품 라인. 명품은 몇 개 나오질 않으니까 남자 여자 그냥 믹스해서 판매. 근데 이제 우리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남자 여자 아동 이렇게 나눠놔요. 종류별로 옷을 분류한 뒤 보풀과 먼지 제거 등 최소한의 과정만 거쳐 박스에 담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옷 좋아, 옷 좋아. 워낙 이제 도매 단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남한테 선물해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고 또 뭐 식구들끼리 나눠 입어도 뭐 하나도 손색 없는 구매하는 분들의 니즈에 맞게 또 상품을 드려보고자 만들어낸 아이템이죠. 10개 단위로 포장돼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여기 이제 다 랜덤 박스. 아, 랜덤 박스. 이쪽이 이제 옷. 이쪽이 이제 가방. 아, 가방도 하는 거예요? 네, 가방도 랜덤 박스, 옷도 랜덤 박스, 신발도 랜덤 박스.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다? 모르죠. 네, 일단 당기면 몰라 저도 뭘 담았는지. 선물을 받은 듯 설렘은 덤이라네요. 인형이 들었네. 인형? 인형은 이제 기프트. 이거 기분 좋으라고 이제 넣어놓는 거거든요. 한 박스에 10장씩. 남성 스포츠 의류 랜덤 박스의 구성품인데요. 사이즈도 성인 남성이 가장 많이 입는 100에서 110까지 무작위로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박스에 7만 원. 중고 브랜드 제품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판매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어보자. 물건을 초이스하고 그다음에 컨디션 보고 스팀 다림질하고 그다음에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5명,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일은 간단해지고 생산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죠.
인터넷을 통한 1:1 거래와 도매 판매를 거쳐 지금의 시스템을 정착하게 됐는데요. 과거 수출에만 의존하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게 다 오늘 나갈 거예요, 택배로. 하루 매출만 100만 원 이상. 무역은 한 3분의 1로 줄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 매출은 내수 매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날 오후 양손 가득 헌 옷을 챙겨들고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물건 오셨구나. 많이 못 갖고 왔어. 이거 많이 없는데 지금 많이 팔려갖고. 물건 좀 한번 봐봐. 이거 완전 새 건데요, 보니까. 싸게 팔아요, 싸게. 제가 들어도 이쁘게 탐나요. 여기 물건 들어오면 내가 먼저 다 하고 싶어. 들고 있으면 이제 엄마들이. 이거. 저 하루에 가방 몇 개씩 메고 있어요. 팔려.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보내주셔서 12월 초부터 11월까지 제가 분식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진짜 제가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성수 씨의 도움으로 지난 12월 구제샵을 오픈한 지인. 그거 팔았었어요. 절망만 가득했던 날들 속에 작은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가 아니고 그냥 누르거나 눈만 마주치면 울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상하게 진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해야 된다. 해봐라. 깜짝 만나면은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일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4살에 서울에 와서 처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택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옆에 저기 포차 같은 걸 하셨던 사장님인데 그때 인연이 돼서 그때 뭐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또 끼니 거르고 다니지 말라고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저는 별걸 아닌 건데 사장님은 그걸 되게 큰 도움이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누나 내가 물건 다 갖다 이렇게 해줄게 누나 뭐라도 해야지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저한테 큰 은인이 된 거예요. 내리막길밖에 없다 생각했던 시절 따뜻하게 손 내밀어준 은인에 대한 마음의 빚을 이렇게나마 갚아가는 성수 씨입니다. 누나 일단은 물건을 준비해서 빨리 올게. 내일 모레 물건 좀 부탁해요. 파이팅! 가세요. 힘들수록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날 오겠지라는 그런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좋죠. 장사만 좀 더 잘 되면 좋은데 잘 되겠죠? 잘 될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꿈꿔봅니다. 성수 씨의 작업장에 낯선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왜 벌써 왔어? 오늘 뭐 두 집이라 그러지 않았어? 오늘 한 집이요. 한 집이었어? 네. 우와. 아니 뭐 별거 없네. 이건 옷이 아니라 가전제품 아닌가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커피숍이랑 구제가게를 한번 같이 접목을 해서 해보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폐업 가전 매입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 업소용 철거도 하고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개로 우리가 처음엔 견적도 낼 줄 모르고 인건비만 엄청 깨졌어. 모르고 시작해갖고 지금 배워가는 중에 하나예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던 무궁무진한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는 중인데요. 또 하나의 보물 저금통을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실판 소품 하나라도 안 버리고 버리면 다 돈 주고 버려야 되거든. 이거 냄비 다 찌그러진 거 다 탄 거 이거 누가 이거 돈 받고 팔겠어요, 그죠? 양은 냄비 라면집이라도 하나 차린다 그러면 이런 냄비는 제격이니까.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가 아닐까요?
이 어려운 코로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머리를 맞대서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날개 달지 않을까? 그런 기쁨으로, 기대에 대한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민갑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한다면 코로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저리 용광로에 녹아 다시 나와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강하게 다지면서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들이 조금만 더 버텨줘서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2021년에는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모든 사장님들 위기 극복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강철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저는 믿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화이팅!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 카푸님들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 코로나야 물러가라! 독한 놈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독하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기 힘들어요. 정글이에요, 정글. 이거 하나만 알면 진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문어 숙회 가져가세요. 이곳에서 살아남은 독한 갑부의 비법은? 근데 장사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 한 가지를 참 모르시더라고요. 장사를 알면 돈이 보인다. 자신이 있으니까 얻는 거죠. 자신감 하나로 연매출 12억. 장사의 신 영민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